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한 바람에 시료 습도가 떨어지면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과 남부 산지에 이틀 전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내륙과 산지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이하, 동해안은 영하 10도 내외, 낮 기온도 영하 5도 내외로 낮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속초시가 장기간 개발이 부진한 영랑호 일대와 산불 피해를 본 장사동 일대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2조 원대 규모의 관광단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주민 여론 수렴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유원지로 지정된 속초시 영랑호. 콘도와 골프장 등이 지어졌지만 20년가량 추가 개발 사업은 없었습니다. 영랑호 주변은 산불 피해를 입은 리조트 건물이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고 산책로는 이렇게 사람과 자동차, 자전거 등이 뒤엉켜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규정에 따라 올해 영랑호 유원지는 지정 해제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영랑호 일대에서 리조트를 운영 중인 업체가 민간 투자 1조 원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제안했다고 속초시는 밝혔습니다. 호수변에서부터 40m 이격된 이 부분들은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수림대를 만들어서 2차적으로 또 영랑호를 보존할 겁니다. 더불어 울산바위 쪽으로 북쪽 쪽으로는 조망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2, 3층의 저층 개발을 통해서 수변을 보호하면서 차량 통행을 외부로 유도하는 등의 계획은 환경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친환경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영랑호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부권 활성화입니다. 그럼 사업 계획에 북부권 활성화를 염원하는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담겨진 의견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속초시는 영랑호 상류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 방식의 유원지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 파크를 테마로 관광 인프라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인데 지난 2023년 환경단체는 산불 피해 복원지에 과도한 개발을 하려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2030년 이후 완공이 목표인데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이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해결하고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20여 년 새 30분의 1로 줄자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전문으로 잡는 근해 체납기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 촬영한 강릉 주문진항입니다. 오징어가 경매장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상인들은 오징어를 일일이 손질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다릅니다. 강원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만 톤 넘던 어획량은 2010년대에 1만 톤 이하로 잡히더니 지금은 850여 톤 수준입니다. 어획량이 급감한 원인은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남획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2004년부터 동해 북한 수역에 입어한 중국 어선의 과도한 어획과 장기적인 수온 상승 등의 변화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획량이 줄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건 근해 체납기 어선입니다. 이런 연안어선이 자망이나 통발 방식으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근해 어선은 업종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오징어는 안 잡히는데 인건비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업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겠다며 감척을 신청한 근해 체납기 어선은 2023년 4척에서 지난해 18척으로 늘고 올해는 23척이나 됩니다. 강원도의 근해 체납기 어선 50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감척 신청을 한 겁니다. 평생 직업인 줄 알고 했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자연도산이 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근해 체납기 어선 가운데 감척이 가능한 건 전국적으로 13척뿐이라 신청자 일부만 감척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지금 예산 형편상 또 다 수용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징어를 주로 잡는 강원도 근해 체납기 어선은 지난 2015년 76척에서 최근 3분의 2로 줄었는데 당분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정선군이 모든 주민에게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지난달 주민 모두에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의회 부결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의회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고 의회는 부랴부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정선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선군은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여부가 좀 빨라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탄핵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적입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곳에선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척시 의회 이광우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비가 골목 상권의 전통시장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횡성군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근거로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마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를 맴돌며 소비가 극심하게 침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살리기,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확산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난방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저렴하다는 도시가스도 강원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은 내야 할 만큼 적지 않은 돈인데요. 강원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영하 20도 안팎 맹추위, 그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기름이나 LP가스, 연탄 등에 비해 저렴하다는 도시가스마저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홀로 사는 86살 원영매 할머니는 최대한 아껴보려고 실내 온도를 안방에만 20도로 맞춰놓았는데도 한 달 가스비로 1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으로 견디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겨울입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많이 못 틀고 20도만 놓고 춥거나 덥거나 그냥 그래 놔두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등의 난방비로 한 해 25만 원이 지원되지만 한 달치 가스비 정도인데 최근 경제난으로 폐업한 40, 50대 영세업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마저 빠져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급한 대로 후원을 받아 긴급 지원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노소사이어티 후원을 받아가지고 25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 10세대에 긴급으로 지원을. 강원 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비쌉니다. 2023년 기준 강원 지역 메가줄당 도시가스 공급비는 24.3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는데 이 중 가장 저렴한 22.3원인 서울보다 8%가 비쌌습니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5.7%, 강원은 전국 최하위권인 56.7%로 이처럼 보급률이 낮고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가스업체들의 배관 설치 비용이 많아지면서 비싼 가스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관 보급률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나 지자체에서 배관 매입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관한 지원 예산을 좀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강원도와 시군은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가스 사용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도 일원화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군과 대상 가구 특성에 맞게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이에 공천 카르텔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023년 1월 김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 씨 녹취록에는 김진태 지사 내가 살린 거야. 김 지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가족이 지난 여름 김 지사 공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는 내용까지 보도됐다며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죄한 뒤 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렇게라도 도정을 흔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태백 지역의 겨울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16일까지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일원에서 열리며 대형 눈조각 전시와 야간 조형물 전시,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체험, 겨울 전통놀이 체험 등 33개 세부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개막 행사는 모레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태백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차 추첨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태백시와 태백시 문화재단은 태백역에서 축제장 입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즌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강원FC의 시즌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FC에 따르면 강릉과 춘천의 모든 홈경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입장권 500장이 판매 개시 45분 만에 완판된 데 이어 춘천과 강릉 홈경기 카드형 시즌권도 최근 각계 기관의 구매 릴레이가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강원FC는 현지에서 인천, 수원 삼성, FC 안양 등과 연습 경기를 하며 팀 전술과 주전 선수를 확정한 뒤 오는 15일 곧바로 대구로 이동해 16일 개막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